역함수. 딱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은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얘기해볼게. 역함수야. 저 역이 무슨 역자일 것 같아? 반대. 그 역전할 때 그 역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잘 들어봐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래. 이렇게 됐나요? 근데 f라는 함수는 1이 2로 대응이 되고 2가 1로 대응이 되고 3은 3으로 대응이 되고 4는 2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는 맞지? f는 함수가 맞아요. 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f라는 함수 입장에서 반대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f는 얘를 정의역으로 가지면서 얘가 공역이었던 함수여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 반대로 가는 함수는 다시 여기를 정의역이라 생각하고 얘가 거꾸로 화살을 받은 대로 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1은 2한테 화살을 받았으니까 너는 2한테 다시 화살을 쏴. 이렇게 가는 거야. 2는 1한테도 받고 4한테도 받았으니까 그럼 2는 1한테도 쏘고 4한테도 쏴. 이렇게 가는 거야. 3은 3한테 쐈으니까 3은 그럼 3한테 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 y에서 x로 가는 어떤 대응은 생각할 수 있지. 화살 쐈고 쐈는데 2번 쐈어요? 한 번 쐈고.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근데 함수라고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화살을 2번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쏘는 입장에서는 2번 쏴야 되는 거라서 함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대응의 관점에서는 거꾸로 대응을 시킬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대응을 시켰는데 그게 함수가 되려면 얘가 함수가 되려면 처음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조금 조건에 맞게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 원래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이 동일한 y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함수가 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듣고 있어요? 무슨 함수가 되면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일단 하나 더 넣자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가 됐다라는 거는 다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는 만족했지. 그럼 우리가 역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다시 그럼 얘를 정의역이라 생각하고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아무런 화살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형 입장에서는 얘는 화살을 안 쏘게 된 거야. 5는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대형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조건 하나만 더 달아야겠네. 처음부터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도 만족하면서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겠지.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약간 매기가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거꾸로 5로 대응이 돼야지 거꾸로 가는 대응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어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저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x에서 y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1, 2, 3, 4, 여기 5, 6, 7, 8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1대1 대응이어서 1은 6으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7로 가고 4는 8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 만족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다시 y를 정의역으로 생각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여기 지수 자리에다가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원래 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럼 표기를 좀 해볼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1을 넣었더니 어디로 갔고, 6으로 갔고, 2를 넣었더니 어디로 갔었어? 5로 갔었고, 3을 넣었더니 어디로 간 거야? 7로 간 거고, 4를 넣었더니 어디로 간 거야? 8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거꾸로 가는 이 역함수는 뭐냐면은 요 방향에서는 6을 넣었더니 그게 어디로 간 거야? 1로 간 거야. 5를 넣었더니 2로 간 거고, 7을 넣었더니 그게 3으로 대응된 거고, 8을 넣었더니 그게 4로 대응이 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결론은 뭐냐면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1을 넣었을 때 6이 나왔다는 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6을 넣었을 때 1이 나왔다. 이렇게 똑같이 써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원래 함수에서 1을 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거는 역함수에서 5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3을 넣어서 7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나한테 자동으로 뭐 준 거야?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는 7을 넣었더니 3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있었어요. 자, 얘가 f라는 대응을 타고 y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x를 넣었더니 f라는 함수 규칙을 타고 y가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통하나?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구를 넣었더니, 그 y를 넣었더니 누가 대응이 되었다? x가 대응이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쓸 수 있어.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별값을 넣었더니 네모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역함수 입장에서 누구를 넣었더니 네모값을 넣었더니 별값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됐나요? 자,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14번, 유형 14번, 페이지 150페이지. 여기서 1075번을 볼게요. 자, 유형 14번에 1075번은 fx가 ax 플러스 b 라는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입장에서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역함수 입장에서 9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원래 함수는 얼마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다. 원래 함수는 얼마를 넣었더니 2를 넣었을 때 9가 나왔다. 이거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a, b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1 넣어봐봐. 마이 더하기 b가 얼마고요? 3이고, 2 넣어봐봐. 2a 더하기 b가 얼마다? 9다. 이렇게. 그럼 요거 연립하면 a값, b값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에 뺄까? 그럼 3a는 6이니까 a는 2가 나올 거고, 그럼 a가 2일 때 넘어가면 b는 5 나오겠네. 그래서 fx는 어떻게 나온다? 2x 플러스 5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에 1081번 볼게요. 1081번. 자, 1081번 보면은 두 집합 x가 있는데 x는 1에서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고 y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래. 이거 밑줄? 역함수 존재 밑줄. 그럼 아까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 원래 함수가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잘 세팅되어 있다는 게 무슨 대응이 되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앞에 유형에서 우리가 1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걸 풀었었단 말이야. 자,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5까지지. 공역은 모르겠어요. 그냥 A부터 B까지래. 이렇게 요 박스에서 함수가 잘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얘가 생길 수 있는 뭐 구조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기가 막히게 여기 끝에 두 점을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에요. 다시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처럼 그려줘야 됐었잖아. 이해되나요? 3번처럼 그려줘야지 1대1 함수는 어떤 것도 다 만족할 수 있고 요거는 애초에 함수가 안 된다 했었고 2번이랑 3번의 1대1 함수는 만족하지만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려면은 양 끝에 꼭지점을 지나야지만 공역이랑 치역이 같았었다. 그치?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야? 1,A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지나야 된다? 5,B를 지나면 되는구나. 누가? 얘가. 그러면 A, B 값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문제에 대한 표현을 바꿔준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도 풀었었지만 이거를 이제 표현을 바꿔서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A, B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냥 문자만 바뀐 거예요. 같은 문제야 결국에. 표현만 바뀌었고. 됐지? 그럼 답을 낸다는 거는 1을 넣었을 때 A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5 넣었을 때 10에서 3 빼면 7이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7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연습해 보냐면 자 1078번 해보고 그 다음에 1084번 해보세요. 아까 미리 한번 해봤던 거야 우리가. 1078, 1084 1078번은 y는 fx라는 식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역함수에다가 5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라는 건 원래 함수 얼마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왔다? 5가 나왔다 이렇게. 왜냐면 거꾸로 대응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fx가 1차 함수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맞아? 1차 함수라고 했네. 그러면은 두 점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점을 갖고 1차 함수씩 세워주면 되는 거 맞지? 기울기 계산하면 3에서 2 빼자. 8에서 5 빼자. 그럼 기울기 얼마 나오는 거야? 3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이면서 fx가 몇 컴마 몇 지나니까 2,5 지나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3x-1. 자, 3x-1을 그려요. 그럼 얘 어떻게 그려져야 돼?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생각하면 여기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 그럼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fx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가로 3분의 1, 세로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 얼마 나온다? 6분의 1 나온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84번 보세요. 이건 별표 치고 내신 때 은근히 많이 물어봐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한 10번 중반대 정도에 딱 배치하기 알마 적당한 문제야. 기말고사 때. 자, 정의역을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공역이랑 정의역이랑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야 f가. 그러니까 공역도 요집합, 정의역도 요집합. 근데 뭐 했으면 좋겠대?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렇게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얘 꼭지점을 좀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해준 다음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어이 바보 같네. 그냥 2로 처음부터 묶었으면 됐네. 자, x-1의 제곱이지? 이렇게 생겨먹었네? 맞아요? 그지?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함수가 0 넣었을 때 얼마예요? 0 넣었을 때도 2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괜찮지? 그지? 근데 정의역이
특정 x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 x의 위치가, 다시 말해서 a의 위치가 2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1대1 함수가 안 돼요.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요거를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니까? 요거 매우 중요하다니까? 그냥 바로 a가 2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꼭지점 1 아니에요? 꼭지점 1이라고? 미안합니다. 1. 우진이 머리 안 아프네. 아주 잘하네. 자, 1. 됐어요? 저 정도는 알아? 꼭지점 좌표가 1,0이니까 축의 위치가 1이니까 a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특정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의역으로 제한했을 때 1대1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공하고 치도 같아야 된다고. 공역 써봐봐. 공역은 뭐예요?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역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치역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일부분만 내가 만약에 살린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할게. 이 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항상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않아? 미적분 원에서 그런 개념도 배워.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거를. x값이 커지면 y값도 항상 커져서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당연히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함수값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a를 대입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어? 이 a-1의 제곱이란 값이 실제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치역들은 2 곱하기 a-1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치역을 적어봐봐. 치역 y는 2 곱하기 a-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공하고 치가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랑 그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역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도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려면은 그 기준 시작점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a-1의 제곱은 a다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그럼 요거 풀자, 그냥.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하고 누가 똑같아야 된다? a가 똑같아야 된다. 넘겨요.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는 0. 그러면 2,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a는 2 또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 a 값은 아까 중요한 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고 정답 무조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거 잘 정리해놔. 좀 약간 필수 유형 중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어디로 오냐면 앞으로 와서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있어요. 자, 140페이지에 역함수 구하기로 와서 원래는 원방 하고 나서 도형이 이동해서 대칭 이동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대칭 이동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얘가 설명이 가능한 거라 그거를 가볍게 얘기하고 갈게. 자, 일단 첫 번째 y는 fx 도형의 이동에 대한 그냥 간단한 얘기야. 자, 옆에 구석탱이에다가 뭐 요런데나 요런데 어디 필기를 좀 해놔 봐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바뀐 식은 어떻게 되더라? 혹시 알아요? x 대신에 누구 넣어야 돼? x 마이너스 p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거야, 평행 이동은? 이거는 배웠었던 거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어떤 식을 이동시키잖아? 그럼 평행 이동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평행 이동된 식이야. 됐나요? 지금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건 아니고, 자, y는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칭 이동은 특정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시켰다 생각하면 돼. 데칼코마니 뭔지 알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은 다음에 여기다가 막 잉크를 칠한 다음에 얘를 접는 선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포개어진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대칭이동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잘 봐봐. 자세한 설명은 함수 다 하고 도형 파트로 다시 갔을 때 얘기할 거니까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y는 x를 내가 그을 거야. 이렇게. 자, 여기 5,2라는 점이 있어요. 2. 자, 이 5,2라는 점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 잉크를 딱 칠한 다음에 y는 x를 접는 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딱 찍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대충 한 요 정도 찍히겠지. 맞아요? 그럼 이동 전, 이동 후 점이라 생각하자. 그럼 항상 뭘 만족하냐면은 y는 x가 요 두 점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걸 만족을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약간 느낌상 얘는 좌표가 얼마가 될 것 같아? 2. 얘는 5.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잖아? 그냥 x하고 y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동된 식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동 전 좌표가 5,2였잖아. 이동 후 좌표가 2,5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아, 얘네끼리 스위치하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거는 식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봐. y는 2x-5라는 1차 함수가 있어. 그려볼게. 그냥 그리기 좀 쉬운 걸로 하자. 2x-4로 하자. 일단 분수는 좀 피합시다. 자, 2x-4는 이렇게 생겼지? 아, 좀 더, 맞아요. 이렇게 생기자. 자, 2-4. 맞아요? 얘가 지금 y는 2x-4야? 괜찮아요? 자, 얘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볼 거야. 자, 얘가 y는 x야. 그럼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잉크를 싹 바른 다음에 데칼코마니 시킬 거라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망했다. 어떡하지? 요 정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약간 눈치껏 한번 대답해봐.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지 않을까? 2.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지 않을까? 마이너스 4. 모든 점들이 뭐가 된 거라고? 수직 이등분 낸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 식을 구하고 싶다고. 초록색 식.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된다고? x랑 y를 서로 뭐 해주면 된다? 바꿔치기 해주면 된다고. 그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봐봐. 맞아요?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리해줄 때 어떻게 정리해줘? y는 얼마 이렇게 정리해주잖아. 그러면 이 y는 x 더하기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y는 뭐라고? 왜? 맞아요. 어이씨. 이거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0,2 지나고 마이너스 4,0 지나는 1차 함수씩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치? 녹색이랑 하얀색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두 개의 1차 함수다. 얘 대칭 이동시키면 얘 되는 거고, 얘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요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역함수 구하기 갑시다. 자, 역함수 구하기. 자, 딱 고등학교 1학년 내신용이거든요. 역함수 구하기는. 자, 일단은 요거를 연습을 그냥 같이 해볼게요. 1010번 봐봐요. y는 2x-1. 그 다음에 1011번도 봐봐. 이거 두 개를 그냥 해볼 거예요, 직접. 자, 두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역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잘 봐봐. 아까 잘 봐봐요. 진짜 잘 들어야 돼. 어떤 함수가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다는 건 역함수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4를 넣었더니 2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한 점에 대한 대응관계를 주면은 역함수에서도 대응관계를 하나 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야. 그러면 잘 들어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면 x축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 y축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내가 y는 2x를 한번 그려볼게. 완전 쉬운 형태로. 그럼 2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4 나온다고. 이렇게.
x에다 1을 넣었더니 y가 얼마 나왔다고? 4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가로에서 출발해서 세로를 보는 게 원래 함수 관점이었다면 잘 들어요. 그냥 세로에 나온 값을 거꾸로 역추적하는 게 역함수를 찾는 거랑 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 안 돼 이거? 되지? 아니야? x 대입해서 y 보는 게 원래 함수라면 거꾸로 y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역함수의 관점이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럼 내가 여기서 거꾸로 6을 만족하는 x값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돼.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너네가 함수를 풀면서 단 한 번도 대입하는 게 y축에서 출발하게끔 함수를 세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y는 2차 함수 할 때도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뭐 y는 x분의 1, y는 뭐 3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x에다 뭔가 넣어서 y가 나왔을 때 항상 얘가 가로고 항상 얘가 세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함수는 가로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세로를 보게끔 해석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됐어? 가로를 넣었을 때 세로를 보는 게 원래 함수라면 거꾸로 세로를 만족하는 x를 보는 게 역함수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불편했던 거야. 그럼 이걸 뭐 해야겠어? 뒤집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돼요? 안 돼요? 그럼 잘 봐봐. 잘 들어봐. 얘가 y는 2x야. 원래 함수 관점은 여기다 뭔가 대입하면은 4가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지금? 역함수는 그러면은 x는 2분의 y라고 적어주면은 아, y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x가 나온다 이거잖아. 근데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이 상태인 거야, 지금. 아까 말했잖아. y에다 4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y에다가 4를 넣었더니 x가 얼마 나왔다? 2가 나왔다. 그러니까 y에다 뭐 넣었을 때 x가 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역함수인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세팅은 지금 무슨 세팅인 거야? 세로에서 출발해서 가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가로하고 성빈아, 가로하고 중요해? 가로하고 세로를 바꿔주려면 뭐 해야 돼요? 대칭이동 시켜주면 되잖아. y는 x에 대해서.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다시 요 x에다 얼마 넣어주면 4 넣으면은 y가 2가 나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칭이동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2분의 1 x. 그러면 4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 거야? 2 나오는 거 맞지? 이걸 우리가 역함수라 부르는 거라고. 됐나요? 그러면 스텝으로 다시 나눠서 얘기해 줄게.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첫 번째, y는 fx의 식을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야.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x를 y에 대한 형태로 바꾼다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세로가 가로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준 식을 원래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해준다 라고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자, 한번 해볼게. y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얘는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y는 2x-1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그럼 x를 양변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얘들아? 이 상황이라고 지금. y를 만족하는 x를 찾는 상황이라고. 근데 함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얘 역할을 x축으로 바꿔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 x 대신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준다고.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뭐 한다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2x-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때 아이고 이런 거 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요때 x와 y의 범위가 있다면 범위도 서로 바꾼다야.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x하고 모든 y의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식에서만 x, y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x의 범위가 뭐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y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로 바꿔줘야 된다고. x, y 서로 맞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 자, 한 번만 다시 풀어볼게요. 자, 요거 해봅시다. 요거 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x축, y축.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 y절편 얼마? 8.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2. 여기 얼마야? 8. 이렇게. 됐나요? 나 역함수 구하고 싶다고. 역함수는 두 단계에 걸쳐서 구합니다. 어떻게? 일단은 4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8이라고 적어주고 양변을 4로 나눠주세요.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1 y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심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원래 함수에다가 x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0 넣어주면 y값 얼마 나와? 8 나오는 거 맞지? 그냥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이야? 8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잖아. y에다 8 넣어봐봐. y에다 8 넣으면 x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아, y를 8에 넣었을 때 x가 0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역함수라고. 근데 해석을 이렇게 안 한다니까? 지금 이거는 세로가 대입했을 때 가로가 나온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고.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대칭이동 시킨다고. 그래서 x하고 y를 서로 문자로 바꿔치기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 상태에서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x 입장에서 8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그려봐봐. 자, 여기가 y는 x. 이렇게 있어요. 데칼코마니 시켰다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8,0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지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야겠지. 이렇게. 여기 2, 8 이렇게. 그래야지 8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잖아.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요거였을 때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요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게 되는 역함수는 내가 대입하는 값들을 x축으로 바꿔치기 해놓은 함수를 역함수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꾸로 요거 넣었을 때 요게 나오도록 하는 게 역함수의 관점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는 좀 하고 있자고. 표정들이 맨날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1085번 봐봐. 유형 16번. 자, fx가 3x 더하기 a예요. 그리고 f의 역함수. 자, f의 역함수가 너무 힘드니까 약간 콩글리시 짬뽕을 좀 부를게. f 인버스라고 불러요, 요거를. 역함수가 약간 영어로 인버스니까. 종이가 왜 죽었어, 갑자기. 자, 그래서 f의 역함수가 요거일 때, 그때 a, b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뭐 구하는 거야? 그냥 역함수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봐. 얘를 y는 3x 더하기 a라고 생각을 하자. 됐나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스텝 그대로 밟아봐.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3x는 y-a. 양변 3으로 나눠줘. x는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요거는 세로값 넣었더니 가로값이 나오는 상황인 거야. 가로세로 역할 교대. 역할 교대는 어떻게 한다고? x 대신 y 넣고 y 대신 x를 넣어주면 된다고. 얘가 역함수인 거야.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됐나요? 그럼 b값은 얼마고? 3분의 1이고 a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됐다? 자, 1086번 하나 별표 치고요. 위에다 살짝 필기를 좀 할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 이게 그럼 무슨 뜻인 거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그러면은 내가 저 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같은 식이 나왔다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y는 ax 플러스 b야. 함수는 엄청 많지만 1차 함수에서는
원래 1차 함수랑 역함수가 같으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잘 들어요. 자, 원래 함수가 요거야.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X는 y-b라 쓸 수 있지. 양변을 A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이제 세로 넣었더니 가로값이 나왔다를 보는 거잖아? 이건 한 그림에서 해석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역할 교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x에 y 넣고 y에다가 x를 넣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역함수식.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은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그거 풀어봅시다. 그럼 a분의 1이랑 a가 같으려면은 a제곱은 얼마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a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나눠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자, a가 만약 1이야. 잘 들어. 그럼 마이너스 b랑 b가 같으려면 b가 뭐가 되어야만 해? 0. 해석은 좀 이따 해볼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b 같아졌지? 그러면 a가 1이고 b가 0이잖아? 그럼 무슨 함수야? y는 x.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도 자기 자신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요. 암기. 자, a가 마이너스 1은 무슨 함수야?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함수. b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함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역함수로 가지는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꼴은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이 같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상식이야. 됐나요? 유리함수 하면 하나 더 늘어날 거야. 그건 그때 다시 가서 얘기할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y는 x가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요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도 그림이 그대로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역함수로 가지는 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내가 조금 한 5분 정도만. 자, 어디로 오냐면 이제 여기 141페이지 역함수 성질 별표 한 5만 개 하자.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 관련된 성질들. 자, 역함수 구하는 거를 되게 공들여서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게 핵심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는 잘 들어야 돼.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 평소에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예요. 평소에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고 역함수를 그럼 언제 구하냐? 문제에서 구해달라라고 할 때만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보통은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구하지는 마셔라. 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럼 성질 좀 적어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줘.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성질은 요거니까. 요거는 정의니까 거의 성질처럼 취급을 안 하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해줘. 원래 함수가 a에서 b로 대응이 되면 역함수는 b에서 a로 대응되는 것이다. 얘가 주어지면 얘가 주어진 거고 얘가 주어지면 얘가 주어진 거다. 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성질처럼 생각하자는 거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책에 있는 1번을 2번이라 생각할 거야. 자,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도 항등함수가 된다. 근데 지금 책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 뭐라 했어? 여기는 y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어. 그럼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인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쓰면 먼저 가는 함수가 얘인 거잖아. 이렇게 한 큐에 가는 함수가 누구예요? f 인버스 똥 f인 거야. 그러면 정의역하고 공역을 생각해 봐봐. 얘 입장에서 정의역은 x고 공역도 x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x라는 원소가 자기 자신 x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xx라고 쓴 거야. 근데 만약에 먼저 가는 함수가 역함수였다 생각해 봐봐. 그럼 먼저 가는 함수가 역함수였다 생각한다면
y에서 x로의 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이렇게. 그러면 한 큐에 가는 함수를 생각하면 f동 f 인버스잖아요? 근데 여기 집합 공역이랑 정역이 누구야? YY잖아. 그럼 여기 있던 Y 값이 Y로 갔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YY인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고 얘는 Y에서 Y로의 함수다. 그림으로 좀 이해하면 좀 나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책에 나온 2번, 우리의 3번. 자,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다.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얘들아? 인 거잖아? 근데 요거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을 해볼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3. 그럼 얘가 다시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 역함수를 또 걸고 특정 숫자를 넣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핑퐁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별표. 이게 뭐야? G하고 F를 합성을 했어요.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됐니? 이거를 약간 괄호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F의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같다라는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괄호를 풀면은 뭐가 일어난다?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 잘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얘가 F야. F가 먼저 가는 함수인 거야. 여기서. 맞아요? 자,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한 큐에 가는 함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먼저 가는 게 F니까 G동 F야, F동 G야? G동 F인 거야. 그림하고 식은 반대라고 했어. 먼저 작용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렇게 가는 걸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전제하에 G동 F의 역함수라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인정? 됐나요? 근데 잘 생각해봐봐.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F 인버스죠.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G 인버스지. 그럼 노란색으로 한 큐 가는 거는 한 땀으로 갔을 땐 얘 먼저 가고 그 다음 얘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그걸 쓰면 어떻게 써야겠어? 이렇게 써야겠지. 이 두 개가 그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치 이 마이너스의 괄호를 풀면은 뭐야? F하고 G를 바꾸면서 각각의 역함수로 바꿔주면 된다 이 얘기야. 요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관련된 성질인 거예요. 요거 기억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조금 오버돼. 잠깐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디로 가시냐면 17번, 18번 유형. 18번까지 나오는 원래는 20번까지 했어야 되는데 17번, 18번까지만 할게. 자, (17번에서) 1090번 봅시다. 1090번 보면은 fx가 2x-4 그 다음에 gx가 x 더하기 1 그랬을 때 f 인버스 g 똥 마이너스 f 인버스 똥 g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뭐 구해달라는 거야? 잘 봐. 얘 구해달라는 거야. 맞아요? 그치? 얘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식 나와 있으니까 g-3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치? 집에 갈 때 되니까 갑자기 대답 열심히 하는 척한다. 이 웃기는 인간들이네. 자, 마이너스 2. 자, 역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2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성질 쓰는 걸로 했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 1번이라고 했어. 얘 값이 있기야 하겠지. 있을 테니까 K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 역함수가 F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 누굴 넣었더니 K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K를 넣어서 그게 마이너스 2다를 풀어주면 K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K값 얼마야 그러면은 1 이렇게 푼다는 거야. 성질 쓰는 거예요. 됐어요? 뭐 이렇게 좋아해? 성빈이? 왜? 자, 그 다음에 유형식 8번. 유형식 8번은 어디 보자. 18번에 3문제밖에 없어? 4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1094번으로 1094번으로 합시다. 그래. 응? 뭐 한 거야? 1094번. 자, fx가 요거고 gx가 x 더하기 1. 그래서 g 인버스 닷 f의 인버스가 9다 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일단은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를 취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준다. 근데 g 인버스는 그냥 누구랑 같을 테니까 g랑 같을 테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성질 한 번 더 쓴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g9는 얼마예요? 10이죠. 역함수 구하면 트롤이에요. 자, 요거를 k라고 해놓고 원래 함수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왔다? 10 나왔다. 그래서 k를 넣어. 그럼 2k-4가 얼마가 됐으니까 10. 그래서 k값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숙제 잘 들어봐봐. 일단은 그래프 성질은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유형 19번까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숙제는 유형 19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전 트레이닝 뒤에 있지. 그거까지 다 숙제인데 실전 트레이닝을 몇 번까지 풀어보시냐면요. 1120번까지만 풀어갖고 오세요. 1120번.